그동안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 학생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일본부서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까운 일본인데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역사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그 이론을 그대로 우리 몰래 추종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짜 임나 일본무설입니다. 가짜 임나 일본무설. 그런데 가짜 일본서기의 남원 기문 합천의 다라, 이 음모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지금 가야 고분, 그 남원 합천의 그 가야 고분 말고도 이미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가짜 일본서기의 이 거대한 음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냐고요? 2019년 12월 3일 날 박물관에서는 가야 유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죠. 그때에 이 박물관에 가야의 연표가 이렇게, 가야 박물관 벽에 가야 연표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서기라고 했어요. 이 설기가 삼국서기가 아니라 일본 서기입니다. 가야 연표에, 박물관 벽에 이 연표가 369년 가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라 하면서 백제 외해가 연합해서 여기를 공격했다라고 이 역사 연표가 적혀 있어요. 이 역사표는 어디에 왔다고요? 아까 말한 신공 49년에 있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369년이라고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하는 그 역사 연표에 369년이라고 이 말이 올라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369년은 의심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369년에 다라를 정벌했다는, 다라를 정벌했다는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벽에다가 써붙입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모르는데 이 다라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지는 다라, 알라, 기문, 다리, 대사, 탁순 해가지고 일본 교과서에는 이 한반도 남부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일본 지명이 써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사이에 해방 이후에 일본에 나온 이 역사 부도에,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세기의 조선반도 남부래요. 이게 일본 교과서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우리는 너무 몰랐어요. 우리만 모르는 한국 지도, 그것을 일본의 학생들은 배우고 있어서 이제까지요. 요 다라 여기 있습니다. 이 다라, 합천의 다라, 요 다라를, 우리는 모르는 이 지명을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가야 연표에 이 다라라고 써놨어요. 그 당시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다라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관련 기사가 없으니까. 이 369년에 백제본기에는 외하고 가야, 다라, 관련 기사가 없어요. 그 당시랑 실제 369년 실제 우리 백제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백제가 신라의 사신의보에 예방하다. 삼국사기 366년. 또 백제가 치양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다. 369년. 여기 보세요. 369년 9월에 백제가 고구려군을 대파했어요. 5,000명을 대파했어요. 369년 이 당시에는 백제가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하고 연합을 해서 요 다라를 공격했다? 네? 백제가 이 가야를 왜 공격할까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건 완전 조작된 역사 연표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석이다 하고서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연표 벽에 이걸 써붙였다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512년, 513년 바로 문제의 김은 반환을 요구했다는 가짜 연표를 또 써붙였어요. 남은 김은국.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누가 왜곡하겠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거 또 써붙였어요. 벽에다가 가짜 연표를. 512년, 513년 어디 책을 보고요? 일본 서기 책을 보고. 그때가 바로 가야 본성 유물 전시 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 붙인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전시했던 가야 본성 유물 전시 화보입니다. 이게 포스터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가야 본성이라고 했어요. 가야 본성. 이 본성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은 잘 쓰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여기다 가야 본색, 가야 본색이라는 말은 좀 나쁜 의미로 쓰는 말이잖아요. 본성. 영어로는 옆에다가 가야 스피릿이라고 써놨어요. 가야의 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야의 어리라고 차라리 쓰지.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가? 본성이라고 썼어요. 국민들 알건 말건. 가야의 어리. 그러니까 어를 다 빼먹은 거죠. 어리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계체왕 때에 이제 기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은 뭐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엉터리 많이 나와서 만약에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이 김은국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백제 장군을 일본에 보내면서까지 사정하면서 김은국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김은국은 한반도가 아니고 만약 김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한반도에서 전개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열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혹시 김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면 이건 한반도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죠. 최재석 교수는 반파는 성주 고령도 아니고 김은은 섬진강 유역도 아니다. 이 구절에서 김은과 반파는 한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제도 분국 백제.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백제와 대화가 오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열도에는 분국 백제와 이 대화를 한 얘기지.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백제하고 이런 대화를 오고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은 한반도 남부에서 우리 땅에서 이 전개된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일본 열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역사 연표에도 이 가야본성 2020년 3월 1일에 1차 유물 전시는 끝났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시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야본성은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시 중인데요. 여러분, 연표도 잘못된 연표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벽에 써붙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도 왜곡 조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도입니다. 김은, 남원 두랑리 고분 김은, 합천 옥전 고분의 다라국, 대사, 여기다 아라, 비사벌군 하면서 가람 하면서 여러 가지 지명을, 일본식 지명을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지도에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은다라 지명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볼 수 있고 미국 사람도 볼 수 있고 중국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스에마스가 1949년에 확정적으로 지도에 표시한 김은다라 대사입니다. 1949년에 김은다라 대사입니다. 이 김은이 여기 있습니다. 다라가 여기 있습니다. 대사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 일본 패망 이후에 스에마스가 1949년에 임나 흥망사 책을 졌는데 이 책으로부터 나온 지 71년 만에 1949년에 이 책 내용 그대로 이 지도가 판박이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그려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2019년 12월 3일 날 스에마스가 이 책을 쓴 지 71년 만에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을 일본이 역사로 임나 일본부 설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1949년 이후 2019년 12월 3일 우리는 제2의 경술국치를 당한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야 되는 역사의 심장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지도에 일본 지도 그대로 따다가 옮겨 놨습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형식입니다. 오늘의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경술국치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제2의 경술국치일입니다. 임나 일본부 설이, 가짜 임나 일본부 설이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을 당당하게 점령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지도를 갖다 붙였습니다. 일본이 붙인 거, 일본 책 갖다가 그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학자들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본 지도 한 장을 붙인 게 아니라 일본의 일장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양을 하시고 승리했다고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일본 만세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통국의 대한민국.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시민이 깨어야 역사가 살고 학자들의 손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고, 시민 스스로 역사를 깨달아서 시민이 바로 역사를 지켜가야 된다. 나는 지금 이때인데 바로 남은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7월 23일에 이덕일 교수, 이메린 선생이 임나 일본부 되살리는 김은가야, 남원을 김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임나 일본부 되살리는 남원, 이 김은, 이 지명을 가지고 이 김은가야라고 한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한 이 기문가야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그 잘못된 이유,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이 지명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7월 23일 날 시민 강연회 성토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원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 강연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주 강연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뜨거운 가운데 이 이덕일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이 강연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9월 4일 일본 서기 김은국 명칭을 끌어온 경위와 속내를 밝혀라 외치면서 규탄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또 9월 9일 날 가두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시위입니다. 규탄 시위입니다. 또 이 김은 가야와 연관이 되는 군산대 곽작은 교수를 규탄하는 그 시위가 군산대학교 앞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또 오늘 이 순간에도 문화재청 앞에서 남은 김은 합천 달아 지명을 삭제하라는 그런 규탄 시위를 지금 문화재청 앞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가 시민들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민족적 식민사관의 청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민사관 청산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려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식민사관 청산은 시민이 하는 겁니다.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났고 그 시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학자한테는 빼앗긴 우리의 역사를 시민의 손으로 찾아와서 시민 스스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우리의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이 일을 전개하기 위해서 8월 26일 날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가 결성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은 결국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 참된 역사는 시민 속에 있고 결코 대학의 상하탑 속에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원 시민들이 또 우리 합천의 군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자들이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물론 학자니까 그 학설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이들은 표현했는데 김은 다락 위치 일람표를 보면은 김은은 현재 이건 주장하는 학자들 이름입니다. 금능은 김천, 금능은 계령, 남원, 김천, 계령, 선상, 섬진강, 낙동강, 대마도 일대. 최재석 교수는 대마도 일대로 봅니다. 또 이병선 교수는 거문도로 봅니다. 문정창 교수는 일본 열도로 봅니다. 또 북한의 김석형은 고모무, 일본의 지명이라고 했어요. 조희승은 오카야마 일대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금소룡은 남원이라고 했어요. 스야마스 섬진강 유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은을 남원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 금소룡, 이만희 시류, 이 금소룡이 1922년에 쓴 논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남원으로 지금 이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남원으로. 또 다라를 합천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학 이병도도 합천이라고 했어요. 또 최재석 교수는 규슈의 녹도다. 이병선 교수는 대마도다. 이렇게 각각 달리 지명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는 조희승 오카야마의 다다라라는 지명이 그 지역 일대에는 13곳이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학자들마다 지명의 비정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한반도 남부도 아니고 대마도 또 일본 본토, 열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지금 이게 학설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학설을 국제기구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남원의 기문, 합천의 달아라는 이 지명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 국사학과 교수들과 문화재청이 합작해서 주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지, 어떻게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정말 저분들이 한국 사람이 맞나? 한국 사람 맞습니까? 우리의 삼국사기는 뭐라고 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남원을 고룡군이라고 했어요. 이 남원은 백제의 이름이 고룡군이다. 네, 여기 있어요. 남원 소경이라고 했어요. 남원은 백제의 고룡군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시대 이름이니까 고룡인 거예요. 남원의 인 이름은 고룡인, 윷고자 용룡자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37권에 김운현은 본래 금물이다. 김운현은 본래 금물이었다. 금물이 지금 지명은 충청도 외산이에요. 외산의 고덕면, 외산 일대를 김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사기는 김운이라는 지명은 나오는데 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충청도 외산이에요. 삼국사기 지명을 갖다 따다 붙인다 하더라도, 지명을 도둑질 한다 하더라도 남원으로 도둑질 할 수는 없어요. 뭐 외산 옆에 있는 홍성을 혹시 김운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동네니까 그랬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외산의 윗지명이 남원으로 올라갑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삼국사기에 남원은 고룡이다, 김운은 금물이다 했어요.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뭡니까? 합천의 다라국은 삼국사기에도 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대마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본 열도에 있든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9월 6일 날, 2021년 9월 6일에 김해 신문동에서 햇빛이 나타나니 천하가 크게 밝아진다는 견일지광 천하대명이라는 이런 청동 거울이 이번에 발굴됐습니다. 물론 청동 거울은 가야 이런 일대에서, 우리 전국에서 간혹 나오는데요. 이번에 천하가 밝아진다는 이런 대명의 그런 뜻으로 이 가야에서 유물이 추토됐습니다. 이런 유물이 예시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정말 우리 역사가 다시 밝아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견일지광 천하대명이라고 하는데, 햇볕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견일은 또는 현일, 나타날 현자, 현일지광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광명, 우리가 광명인데요. 삼국유사에도 광명이세라는 말이 나오죠. 광명이세, 광명이세가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처해 있는 오늘의 이 남원과 합천의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야 고분이 남원 가야 고분, 합천의 가야 고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7군데의 가야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건 참으로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학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지명을 왜 쓰느냐? 김은 달아, 빼라 이거죠. 또 우리만 또 이 국제적인 분쟁의 요소가 있는 이 지명을 우리가 좋다고 쓴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그런 학문의 보편적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또 유네스코가 그렇게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쓴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받아들지는 의문입니다. 그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일본과 우리와 분쟁이 될 수 있는 이 지명을 우리가 구태여 쓸 수 없다. 이 좋은 이 기쁜 축제에 왜 이렇게 엉뚱한 지명을 써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세계 무대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선진국 아닙니까? 남의 모범이 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야 할. 우리가 중진국, 후진국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엉뚱한 일을 만듭니까? 이건 후진국들이 떼쓰는 일이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진국. 우리가 과거에 배고플 시대에는 유학도 가서 돈도 받아 유학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유학생들 초청해야지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때입니다. 옛날에 일본, 미국 가서 배운 그 유학했던 그런 거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을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신뢰하지 않고 일본 서기에 기대서 뭔가 이런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반민족사학적인 이런 반민족 사관적인 이러한 학문 태도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본래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임나 지명, 물론 일본 서기에 임나 지명이 나오고 광개토 태왕 비에도 임나 지명이 나옵니다. 나오는 이 임나 지명은 뭡니까? 한반도에 살던 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 나라 이름을 임나라고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열도에 이주한 사람들이 가야 임나를 해서 임나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름으로 각기 분국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옛 고국을 생각하면서 분국 가야, 분국 고구려, 분국 신라, 분국 백제를 세웠고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오늘날 일본 서기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훗날에 그 기록들을 갖다가 일본 대화외 이 야마토 애들은 그 자기를 영웅화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윤색했어요. 그 해적대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네 일본에 유리하게 잘 본 일본의 왕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왜곡해가지고 역사를 영웅화해서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 서기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같은 지명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은 일본 서기 열도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반도 역사로 덮어 씌워가지고 일본 자기들이 오카야마 뭐 아니면 구주 지방에서 발생한 그 일을 갖다가 그때의 기록을 갖다가 뭡니까? 한반도에다가 덮어 씌워서 한반도 일로 왜곡 조작하는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왜 우리가 또 넘어가느냐? 그들의 이 점을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우리 한국 남부 지역의 역사, 가야와 신라 역사, 백제의 역사와 일본 열도 안에서 발생한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가야의 역사와 혼동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가야사 역사는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찾아야지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에 잠정 등록되어 있는 남원의 김은국, 합천의 다라국은 삭제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임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영토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토관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임나 일본부가 싫으니까, 일본이 미우니까 라가 아니라, 과연 대마도의 본래 영토에 살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누구냐, 또 규슈에 살았던, 구주지방에 살았던 우리 고조선 사람들, 그 주민들의 구성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건 누가 살았느냐라는 우리 고조선의 영역도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국가 영역이 이게 경계가 오늘날처럼 지도처럼 반듯하게 줄로 서가지고 빨간으로 쳐서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누구 나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그 주민의 분포로 봤을 때, 그 지역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우세하게 살았다. 아니면 삼국시대에 와서는 그 지역에서는 가야,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의 분포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열도 내륙 안에서도 오카야마시 강산 시 일대에서도 임나, 가야가 임나죠. 임나, 분국 고구려, 분국 신라, 분국 백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까. 그 당시만, 그러니까 일본이 왜 야마토에가 본격적으로 통치기구를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 지역에 살던, 예? 우리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사실 그 시대에 이 야마토 외가 하나의 통치 질서, 나라의 국가 형성을 하기 이전에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 조상들이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깨우쳐주고 일본을 깨우쳐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살던 우리 그 지역에 살던 일본 열도에 살던 그분들이, 예, 이 야마토에, 이 일본이 이 야마토에, 이 대화에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그 지역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마토에가 점점점 영역을 넓혀오니까 그 지역이 오늘날의 일본 땅이 돼버린 것이지,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일본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고구려 땅이야, 여기가 우리 신라 땅이야, 여기가 우리 가야 땅이야 라고 일본 열도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 이 대화애가 체계적인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는 일본 나라가 없이 똑같이 이 대화 애들도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거기에 살던 하나의 소국의 일종이었으니까, 예, 다 같이 똑같이 그냥 아래 이웃 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온 이 도레인들이 더 힘이 세고, 이 대화에 일본 이 외들은 힘이 약했지요. 상하 관계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위고 이 야마토 외가 아래에 있죠. 그때까지는 이 대마토 외가 8세기에 공식적인 국가를,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일본 열도는 그냥 주인 없이 누구나 살았던 그런 땅이고, 오히려 우리 삼국의 도레인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많이 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토를 찾아오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주민의 분포도, 구성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마도, 그 다음에 구주지방,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일본 대화야가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역은 더 넓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고조선 말기부터 최소한 구주지방까지는 고조선의 문화 영향권 안에 있었다. 문화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광개토대왕이 왜적을 분쇄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지역은 구주지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나, 알라 이 지명이 있었다면 그 지명은 구주지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임나라는 지명은 구주에서 더 어떤 임나 또 가야 안나 이 두 나라가 구주에서 또 이렇게 발전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주에 살던 사람들이 두 번째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일본 열도와 내륙 동진을 해서 일본 내륙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 임나는 광개토대왕 이후에 구주 지방에 있었던 그런 임나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역사는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일단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런 추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바르게 기술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역사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정의는 역사학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예를 보면 늘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역사를 찾아서 자기 역사를 바르게 서술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남원, 김운, 합천, 다라 이 두 지명을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남원, 합천뿐만 아니라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돼서 역사의 주권은 우리 시민에게 있다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역사 시민혁명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